올 3분기 중후반, 구체적 8, 9월에는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시점에서 가져야 할 대처 자세? 그런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종목이 과연 기다릴 만한 종목인가? 지금 사야 될 때가 맞는지. 이럴 때마다 조금씩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적금 든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사나시면은 저는 1, 2년 후에는 이런 폭락장 국면에서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신용을 써서는 절대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교수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저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 어떻게 보시는지? 예,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작년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한 2,750이 적정 주가다,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300대니까요. 언제 또 2,750 가느냐. 2,750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예,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은 또 2,750 넘고 3,000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인데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1,300원 넘은 거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그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환율이 계속 일시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 달러 가치예요. 미 달러 가치가 최근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죠. 환율이 조만간 저는 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생길 수 있다. 네,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물가가 우리 물가보다 훨씬 더 높고요. 이게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 경제 성장, 세계 평균 경제 성장 한 2배 정도 높았었어요.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우리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너무 심각한데 그동안 주가가 좀 가대평가됐었죠. 이 주가라는 건 오를 때는 항상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합니다. 연착륙이라는 거 없죠. 지금 경착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서 우리 주가가 지금 다른 나라 주가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 주가보다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는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주가라는 건 사실 모든 현상에 다 선행하고 있죠. 최근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작년 말까지는 세계 경제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서야 세계 경제가 나쁘다, 침체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는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가는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선행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산 가격 거품이 너무 심하다. 완전 거품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받아들여졌거든요. 사실 그동안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채권 시장은 거의 붕괴가 됐죠.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평가 보면은 작년 4월에 거의 40% 정도 거품이 생겼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 거품이 거의 지금 해소됐죠. 남은 게 집값이에요. 집값을 평가하는 거시경제 지표가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집값이 중간소득 기준으로 보면 PIR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19배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울 중간가구 소득이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하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에 선행하는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값을 결정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액 축소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서대로 채권시장의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고 주식시장에서 붕괴되고 있고 앞으로 집값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전도시 평균이 2009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이제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거죠. 대구, 그 다음에 대전, 서울, 강북, 그리고 전도시로 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한번 꺾이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이게 2월을 정점으로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면은 평균 19개월 정도 갔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치고 집값이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 초기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부동산하고 주식은 원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전기전자 업종 주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주가가 86년부터 100배 이상 올랐어요. 그게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가격 지수는 86년부터 물론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9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집을 대표하는 강남 아파트, 장기적으로 주식이 10배 이상 집값보다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시점에서 가져야 할 대처 자세, 대응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줄여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너무 좋죠. 그런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이럴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목이 과연 기다릴 만한 종목인가? 그건 옥석을 구분해야 돼요. 내년에 전 세계 경제, 우리 경제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주가가 그걸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만 살아남아서 더 잘 될 텐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장기 보유해도 되는 종목인가? 이런 거는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야 될 때가 맞는지, 지금 많이 사둬야 되는 건지. 한 번에 많이 사는 거는 무리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수축 국면 초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근데 한 번에 사시는 거는 정말 좀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럴 때마다 조금씩 뭐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적금 든다. 은행에 예금 정기 적금 든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사가시면은 저는 1, 2년 후에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장 국면에서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신용을 써서는 절대 안 되죠. 지금 신용 매물, 반대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그 신용을 써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20, 30대 투자 패턴을 보니까 20, 30대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거를 좀 발견했는데요. 뭐 신용을 썼거든요. 투자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 그 20, 30대는 축적한 금융자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신용융자를 많이 쓰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용융자도 신용투자도 해서는 안 되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혹시 그 반등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반등을 하겠구나 알 수 있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요. 올 뭐 3분기 중후반, 뭐 구체적 8, 9월에는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나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월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 금융 긴축 정도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3분기 중후반에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또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 중후반에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뭐 그 정도 반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그때가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고 그때가 주식을 정말 싸게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심상치 않고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이 경기 침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도는 좀 완화할 수가 있죠.
어떻든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금리 인상하면 주가 떨어지고 아주 집값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를 안 하려면은 정부 쪽에서는 재정 지출을 좀 늘릴 수밖에 없죠. 저성장 시대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저는 지금은 채권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가계자산,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특히 내년과 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많이 낮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3.8%까지 갔는데요. 이게 거의 정점 무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지금은 가장 피해야 될 게 부동산이고 가장 비중을 늘려야 될 게 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계속해서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경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전 세계가 인플레 압력이 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예, 그리고 경기 둔화 압력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OECD 선행지수가 작년 7월을 고점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하락했거든요.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각종 원자재까지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OECD가 세계 GDP를 추정을 했는데요. 당초 자기들이 추정한 것보다 세계 GDP가 한 1.1%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와요.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0% 안팎 이 정도 배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증권사에서 뭐 영업을 했다면은 이야기를 못 했을 거예요. 저는 뭐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